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혹시 아프진 않은지. 생각은 나지만 먼저 연락하긴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 특히 가까웠던 인연일수록 그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품어온 두 할머니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과 함께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우정. 그 따뜻한 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겨울을 앞두고 이불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손에 힘이 덜 들어가 이불 하나 꺼내는 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았다. 그런데 장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상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뚜껑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열어달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정수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사진들이 살짝 들춰졌다. 손끝에 닿는 사진의 촉감이 묘하게 따뜻했다. 사진 속의 두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바로 자신, 그리고 옆엔 소꿉친구였던 영분이 있었다. 사진은 수십 장이었다. 중학교 졸업식 때 서로의 머리를 매만져주며 찍은 사진, 마을 잔치에서 김치전을 부치다 손등에 밀가루를 잔뜩 묻히고도 정말 즐겁게 웃고 있던 사진, 둘이 함께 장 보러 가던 날 시장 앞에서 대충 서서 찍은 사진까지. 정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면서 쌓였던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흔들려 내려오는 것 같았다. 그중 한 장 꽃밭에서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에서 정순의 눈이 오래 머물렀다. 그때의 영부는 세상에서 가장 활기찬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손뼉치고 웃고 자기에게는 없는 밝음을 늘 나눠주던 친구였다. 정수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영부나 참 오래됐다. 그치. 그 짧은 독백에 수십 년 쌓인 시간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를 오늘 열게 된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다. 사람이 늙어가면 마음도 옛날로 더 자주 돌아가는 걸까? 정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침대에 조용히 내려놓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래 묵힌 감정이 스르르 깨어나는 걸 느꼈다. 사진을 다시 정리하려던 정수는 뜻밖에도 기억이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걸 느꼈다. 기억 속 영부는 씩씩하고 야무지고 누가 봐도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성격이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거의 한 몸처럼 붙어 다녔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장에 나갈 때도, 심지어 각자 결혼한 뒤에도,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늘 같이 걸으며 하루의 고민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생겼다. 시장 상회에서 물건 값을 잘못 계산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소한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번져버렸다.
정수는 영분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꼈고 영분은 정순이 이유 없이 나를 세운다고 서운해했다. 둘 다 성격이 곱고 자존심이 강했기에 먼저 한 발 내딛지 못하고 그날 이후 이상하게 연락이 끊겼다. 정수는 그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도 답답하다는 듯 웃었다.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오래 돌았네. 내가 먼저 말했어도 되는데. 그러나 그때의 나 자신은 어쩐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골 사람 특유의 괜한 체면이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세월은 생각보다 더 빨랐다.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났고 남편도 떠나고 동네엔 낯선 집이 더 많아졌다. 그 사이 영분의 소식도 점점 흐려졌다. 누가 어디에서 봤다더라 하는 옅은 이야기만 가끔 들릴 뿐이었다. 정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햇살이 마당 한쪽에 길게 누워 있었고 바람은 말라버린 들풀을 스치며 낡은 대문을 조용히 흔들었다. 오래 묵힌 감정도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순의 속마음에서 조용히 질문이 올라왔다.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 볼까? 그러나 그 질문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의 공백은 마음속 작은 용기를 금방 삼켜버렸다. 정수는 손끝을 오므리며 사진 한 장을 다시 가슴 가까이 끌어당겼다. 며칠 뒤 정수는 동네 회관에서 열린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라디오 체조를 따라하며 몸을 풀고 있는데 옆자리의 박 여사가 수군거리며 얘기를 꺼냈다. 그 집 알지? 영분이네. 허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닌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마치 가슴을 세게 내려친 것처럼 놀랐다. 영분이 아프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멀어진 시간은 길었지만 가까웠던 세월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다. 정수는 운동이 끝난 뒤 회관을 나서면서 걸음이 자꾸만 다른 길로 향하려 하는 걸 느꼈다. 발걸음이 영분의 집 쪽으로 조금씩 향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날의 분위기 같았다.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프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나? 그러나 연락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난 관계에 이제 와서 찾아간다는 게 뭔가 조심스러웠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침대맡에 놓아둔 영분과 찍은 사진이 계속 눈길을 끌었다. 누워서 등을 돌려도 눈을 감아도 사진 속 웃고 있는 영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픈데 혹시 혼자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나를 얼마나 생각했을까? 혹시 내가 먼저 다가가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 질문은 눈 감을 때마다 자꾸 늘어났다. 정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결심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내일 영분 집 앞까지만 가보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속에 무언가 결심이 서면 몸이 먼저 깨는 법이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가만히 마음을 추스렸다. 영분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하지만 그 10분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는지 정수는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집 앞 골목을 벗어나 동네 작은 슈퍼를 지나고 전봇대 옆을 돌아 영분의 집이 있는 골목 초입에 들어서자 정순의 발걸음이 다시 멈췄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다. 다시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가 또 다시 돌아오길 여러 번. 손에는 꽃밭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마음에 들어 지갑에 넣어 가져온 그것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은 정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음을 떼면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수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영분의 집 앞에 서니 대문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색이 조금 더 바랬을 뿐. 문 앞에서 잠시 손을 모으고 정수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아마도 이 작은 버튼 하나가 수십 년 멀어진 마음을 되돌릴지도 몰라서일 것이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정순의 심장을 크게 뛰게 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먼저 나온 건 따뜻한 실내 냄새, 그리고 살짝 놀란 표정의 영분이었다. 세월은 영분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정순아 왔어? 영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멀어진 시간보다 함께했던 세월이 더 크다는 걸 정수는 단번에 느꼈다. 정수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거 정리하다가 너 생각나서 왔다. 영분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졌다. 거실에 들어서자 작은 난로가 켜져 있었고 영분은 천천히 의자를 권했다. 정수는 앉으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숨결이 바로 옆에서 들린다는 게 이상하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세월을 견뎌온 마음이 서로를 살피는 시간이었다. 그러다 정순이 가볍게 입을 열었다. 아프다더라 괜찮아? 영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큰 건 아니야.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짧은 대사는 오래 닫혀있던 마음에 스며드는 가느다란 온기처럼 느껴졌다. 둘은 그저 그 순간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분은 앨범을 꺼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너 왔으니까 우리 옛날 좀 다시 볼까?
그 말 한마디에 정수는 마음이 저릿해졌다. 앨범 표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벗겨져 있었지만 안의 사진들은 여전히 생생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걱정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웃고 있었다. 정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그때의 공기, 냄새, 목소리가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영분이 조용히 말했다. 정순아, 나 그때 있잖아. 먼저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 놓쳤다. 정수는 살짝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그래. 괜히 내가 더 서운한 척했지. 그날 그냥 너 보고 싶다고 말했으면 됐는데.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더니 영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린 참 쓸데없는 고집이 많았어. 정순도 따라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늙으니까 이제야 알겠네. 그냥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걸. 그 짧은 주고받음 속에 수십 년에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려 내려갔다. 마치 오래 얼어있던 얼음이 봄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두 사람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잃었던 시간도 놓쳤던 말들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모두 얇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순과 영분은 다시 자주 만났다. 시장에 함께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고르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며 서로의 손을 가볍게 챙겨주고 때론 병원 가는 길도 함께 걸었다. 걸음은 예전보다 많이 느렸지만 두 사람은 그 느림이 오히려 편안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면 영분이 먼저 말했다. 예전엔 우리가 이 골목 뛰어다녔지?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아이고, 그땐 다리가 날아다녔다.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따뜻함이 묻어났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살살 불어 단풍잎이 발밑에 고요히 떨어졌다. 영분이 말했다. 정순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는 마음속에 뭐 쌓지 말자.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쌓아봐야 몸만 아프다. 그 말에 영분도 웃었다. 서로 늙어가며 이런 말을 편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길을 걷는 내내 정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잔잔한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영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조용히 생각했다.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날 정순과 영분은 함께 오래전에 심었던 매화나무가 있는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이 젊었을 적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우정이 오래가길 바란다며 심었던 나무였다. 나무는 세월을 그대로 품은 듯 굵어진 줄기와 퍼진 가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매화들이 가지마다 얇게 피어 있었다. 꽃잎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히 흔들렸다. 정순이 말했다. 영분아, 우리 다시 만난 날처럼
매화도 이렇게 피었다. 영부는 매화 향을 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 멀어지는 건 참 쉬운데 다시 가까워지는 건 작은 용기 하나가 필요했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과 꽃잎이 두 사람의 마음을 대신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세월이 흐르며 굳어진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나며 다시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서로 보고 싶은 날은 바로바로 보자. 기다렸다가 후회하지 말고. 영부는 빙긋 웃으며 답했다. 그래,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서 늦은 오후까지 오래 앉아 있었다. 꽃잎이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우정도 다시 새로 피어나는 듯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